국민의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때부터 당대표까지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왜 저만 지적했을까? 경험이 부족해서였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제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굳이 김건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왜 김건희 얘기가 나와요? 자신의 경험 부족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똑같은 말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과 좋은 기억도 참 많아요. 아, 그렇죠. 오랜 세월에서 인간 사가 좋은 기억만 있겠습니까만은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게 복잡한 그건데 그러니까 전 윤 대통령이 정말 성공한 정부를 이끌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군데군데 나왔던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들이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다치게 했고요. 그리고 그걸 대통령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고 저는 그 갈등이라는 점들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 참 아쉬워요. 뭐 지금 후보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분들이 그때 뭐 했는지 묻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저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제지하고 이랬다면 바로 잡아줬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 옆에서 탬버린 치면서 하고 그냥 한동훈이 저러는 거는 뭐 당신을 배신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부추겼던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했던 말인데 탬버린 발언은 말이죠. SBS 라디오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KBS 라디오 나와서도 했던 말입니다. 어쩌다 지나면서 한마디 한 게 아니라 탬버린 발언 작심하고요. 나를 부르는 방송 나가서 다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뒀던 것입니다. 자, 이 발언 여러분 그냥 넘기신 분들 많이 계신데 주목해서 볼 부분입니다. 자, 탬버린 발언했었고요. 탬버린 발언을 하면서 김건희를 엮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김여사, 이종섭 황상무, 명태균, 의대정원 2,000명 고수, 김경수 사면복권 등이 내가 윤석열에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윤석열한테 바른 말 했을 때 나를 경험 부족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당신들은 뭐 했냐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갑자기 탬버린 발언을 했고 김건희를 겨냥했을까? 탬버린 하니까 여러분 김건희하고 어떻게 엮여지십니까? 연관 검색어로 김건희가 떠오르세요? 탬버린 할 때. 한때 김건희가 탬버린 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소년 멘토 미술인으로 활동할 당시 김건희가 동료 예술인과 함께 청소년들 앞에서 탬버린을 친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김건희의 연관 검색어 탬버린은 전혀 다른 맥락일 것입니다. 김건희는 줄리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프라이빗한 중년 남성들과 담소를 나누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줄리라고 소개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죠. 이를 두고 김건희 씨 측은 발끈하면서 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발해서 그들을 형사법정에 세웠고 현재 무엇이 진실인지를 두고 다투는 중입니다. 3년이 지났네요. 네, 탬버린은 김건희 씨가 유흥 자리에서 연주했다. 네, 이때 탬버린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성 소문인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자, 한동훈이 준비한 멘트로 김건희 그리고 탬버린을 거론했습니다. 한동훈은 사실 탬버린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많은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대통령의 아부를 한다, 아양을 떤다, 뭐 기쁨조가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수 있었는데 굳이 탬버린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탬버린 하면 10중 8구의 정치 고관여층 국민은 바로 김건희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줄리도 소환하고요. 한동훈은 이야기 속에 뼈를 담는 화법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화법을 분석해 보면 불필요한 수식어 없이 핵심을 찌르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식어를 쓰지 않고 탬버린을 바로 가져오잖아요. 상대 논리에 반박할 때는 강하게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비속어나 조롱 같은 거는 섞지 않아요. 그래서 발언의 무게를 높이는 측면도 있죠. 무엇보다도 발언의 구조가 매우 논리적이고 주장, 근거, 결론의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3단 논법인데 그 근거를 준비하는데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공부를 해와서 그 자리에서 기억해서 그 말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탬버린 이것은 고도의 전략을 담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내용대로 한동훈은 작심하고 김건희 탬버린 발언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김건희하고 한동훈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만큼 험악한 사이가 됐습니다. 작년 초에 익심 논란, 문자 익심 논란 때문에 불거진 갈등으로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열린공감TV 특종에 따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임명한 배경에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 일가가 관여된 마약 사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열린공감TV는 일찌감치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사실 김건희 일가가 마약과 관련해서 뭔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마약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던 백혜룡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에게 세관이 연관돼 있는 거는 밝히지 말라라고 압박을 넣었지요. 백혜룡 경정이 직업적 자존심을 걸고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로 발령이 났어요. 포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몇 계급 특진을 내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자, 그때 말이죠. 하여간 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덮었는데 김건희가 미덥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당시 인천지검장 심우정과 또 거래를 하면서 약을 치려고 했어요. 이 사실이 또 한동훈한테 귀에 들어가니까 한동훈이 화가 나서 윤석열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김건희와 한동훈은 회복될 수 없을 그런 갈등을 빚게 됐다라는 내용. 이것이 바로 열린공감TV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 길 이후로는 윤석열, 김건희의 공적이 됐죠.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는 사륙대상이 됐습니다. 사륙대상이 됐어요. 수거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 분위기를 직감한 한동훈은 즉시 계엄 반대. 이번 계엄은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일도 있었죠. 한동훈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거칠게 비유하자면은 한덕수 차출론은 주가 조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차출론 누가 동력이 됐습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말이죠. 한덕수 차출론은 주가 조작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주가 조작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자, 여사 문제를 거론하고 주가 조작 탬버린을 운운하면서 거침없이 나가는 한동훈. 이건 윤석열 김건희에게 뭔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봄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선 개입하지 말아라. 내가 대선 후보가 돼도 앞길을 가로막지 말라라는 사전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건희에게 발작 버튼이 될 만한 단어를 썼습니다. 탬버린, 주가 조작. 앞으로 또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다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 줄 리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탬버린, 주가 조작 말고도 아마 김건희 발작 버튼이 될 만한 발언을 최근 한동훈이 쏟아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의 윤석열 부부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된 다음부터 이러고 있는 행태는 그 저희가 순수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반격이 시작됐어요. 그 똑똑하고 말 잘하는 한동훈이 어떻게 윤석열 부부를 손보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가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존재가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든 또 경선 개입하려 하겠죠. 예, 한과 윤의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